자, 이태준의 달밤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바로 볼게요. 성북동으로 나와 이사 나와 한 대여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자, 이때 나가 나왔으니까 1인칭 시점인데요.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관찰자예요. 주인공이 아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성북동이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배경은 1930년대예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죠. 그다음에 여기도 정말 시골기로군 하였다. 뭐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싸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를 시골이라고 느꼈냐면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자, 제가 화살표 해놨죠. 이게 이유예요.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처음 봐서 여기가 시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 소리야 이게? 여기 밑에 있는데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는 없겠지만 대처는 큰 도시 정도로 보시면 돼요. 큰 도시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는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시골에는 못난이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황수건이 못난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 곧 못난이라는 것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황수건을 봤는데 이 사람이 못난이야. 그래서 여기 못난이가 있네. 여기 시골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태초 그러니까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 뭐 이런 뜻이에요. 태고 때 사람처럼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고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이나 나그네 뭐 이런 뜻이에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황수건을 보고 여기가 시골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아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시골이구만. 좋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은 10시나 되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밤 10시예요.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이댁이 문안서? 문안이라는 건 사대문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 있어요. 사대문. 이 사대문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안을 사대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심이에요. 도심. 도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이사를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또 뭐 이렇게 동네가 복잡하지 않고 조금 이제 한적진 곳이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기 누가 사는지를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알아. 뭐 지금은 그렇진 않겠구나. 지금은 그 시골 가도 그 동네 사람을 다 알지는 않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동네 사람들을 웬만하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사를 오거나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 저기 저쪽 집에 누가 이사 왔더라고. 저기서 나온 사람이래. 그래서 다 알아요. 여기서도 이제 이댁이 문안서 나온 집인가요?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을 제하고 잡담을 이제 하지 않고 큰일이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을 때 합비는 이제 지금 말로 치면 유니폼이에요. 유니폼은 안 입었지만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 그렇소. 신문이요? 그런 걸 사흘이나 저쪽 건너 쪽에만 찾으십시오. 대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여드리며 그런데쇼. 왜 이렇게 쬐꼬만 집을 사고 가겠쇼?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안에 큰 개화집도 많은 거립쇼. 제가 위에 써놨는데 이건 되게 신뢰가 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샀어요?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주 거침없이 합니다. 왜요?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몇 마디 나눠보지 않았는데도 얘가 모자라다는 걸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 말이 황당스러워. 황당하죠.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 돼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도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묘사가 쓰여져. 묘사. 체크해놨죠?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머리쇼 이게 제 업인데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핀다. 그러니까 신문 배달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가고 이제 구경하는 거죠.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 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랍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댔다. 이제 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소설에서, 그죠? 그냥 성명을 댔다 이렇게만 말을 하죠. 그는 또 싱글벙글하며 대겐 개가 없고 오십쇼 한다. 아직 없소 하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쇼 한다. 왜 그렇소?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거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하고 또 물었다. 자, 보시면 왜 신문 보는 집엔 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문 돌리기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건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죠?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다. 모자람.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말을 한자성어로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아전인수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기적인 행동, 이것도 아전인수라고 하지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하는 거, 뭐 해석이나 생각이나 아무튼 그걸 아전인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전인수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황수건의 생각에 나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거 재미있는 말이다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황수건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 사는 집이란 얘기예요. 망하지만한 개가 있는데쇼.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요, 앞죠. 왜? 막 깨물려고 덤비는 거립쇼 한다. 말 같지 않아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원래 이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얘기 듣고 누가 웃어주면 더 하죠. 재밌는 줄 알고. 그놈에게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묘사예요, 묘사. 어서 권할 텐데 가 자시오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가기 싫어요.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수다를 떨고 싶은데 가라고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갑니다.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무시오.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립쇼 하더니 돌아갔다. 자, 그래서 이제 황수건과 나가 이제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재밌습니다. 나는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 왔어요. 밤이에요. 여전히 밤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얘들아 생각을 해봐요. 신문이 밤 9시에 와. 신문 배달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어섰다. 오늘은 왜 늦었어? 물으니 자연스럽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뭐 이런 얘기예요.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왜 늦었는지는 이게 끝이야. 자연스럽죠로 끝이에요. 그러더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요약적 서술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요약적 서술이 사용되면 무조건 중요해요. 이거는 무조건 서술상 특징이나 뭐 A 부분 이렇게 여기 A로 묶어놓고 여기 요약적 서술 사용된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자기는 그리고 참 요약적 서술을 사용하면 서술의 속도가 빠르다. 이건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약적 서술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황수건이죠. 워낙 이 아래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그만뒀다는 거죠.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원배달이 따로 있나 봐요. 저희 집엔 양친, 부모, 형님 내외, 조카 하나,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7이라는 것.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 목숨 숫자 세울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고 놀려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호 집집마다 노랑수건이라고 하면 다 자기인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날도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얘 신문 배달 왜 늦는 것 같아요? 예? 딴 집 가서도 이러고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빨리빨리 배달을 해야 되는 텐데 배달은 안 하고 자꾸 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늦는 거지. 아무튼 이제 마지못해 갔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지 이게 반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반밖에 없는 사람이다.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까지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평가는 반편이에요. 저 모자란 놈 저거.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좋으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가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기거리를 잘 찾아냈다. 소개팅 나가면 잘 먹힐 스타일이다. 그죠? 아닌가? 아닌가? 재미만 있다가 연결은 안 될 상인가? 뭐 아무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친구 있으면 심심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화제를 생각해내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둘이 같이 있는데 아무 말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냥 쓸데없는 얘기도 자꾸 하고 물어보고 이런 친구들. 근데 그게 나하고 맞아서 재밌어. 그럼 이제 그런 친구랑 있으면 재밌죠. 근데 이제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이제 귀찮은 거죠. 말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떠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긴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잘 맞아요. 5, 6월인데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이제 꿩고기는 원래 겨울에 먹어요, 여러분. 예. 근데 5, 6월인데도 그걸 먹는다 이거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겨울에 냉면을 좋아하냐고 물을 수 있죠. 그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 이걸 왜 궁금해하는 거야? 이걸 왜 궁금해한 거지?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며 어느 것이 이겠냐 등 아무튼 그가 얘기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봤다. 평생 소원인데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며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굉장히 작죠? 평생 소원이 원배달이야. 굉장히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 한 20부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는 원배달에게서 한 3원 받는 터라. 월급을 20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이렇게 떠들면서 다니면 원배달 못할 텐데.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 뿐 아니라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쯤 되었으면 원배달도 바랄 것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상관할 바가 없지 않겠느냐 한즉 그는 뚱그레지는 누나를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나는 그렇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경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깊게 못한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하였다고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그러나 신문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 마당에서부터 뭐라고 떠들어대며 들어왔다. 들어오기 전부터 떠들어. 혼잣말하면서 들어와요. 그다음 보시면 이 선생님 계신가요? 아,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이 올시다. 이제 소망을 이루었네요. 오늘 밤만 자면입쇼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배달이 되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러게 뭐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웃기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모를 사람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나가 이제 훨씬 좀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갖다 대고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자라죠.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라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라는 표현을 쓴 거는 나도 그를 좋아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싫어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결국에는 황수건이 착한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어서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뭐 그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황수건에 대한 호의,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어서 내일 저녁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쭈럭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빨리 왔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자, 황수건 드디어 왔구나. 이러면서 뛰어나갔는데,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해도 지기 전에 도착했다는 거에서 이미 이제 플래그가 세워져 있는 거죠. 네. 아마 황수건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픽 웃으며, 자, 그러니까 황수건을 말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도. 그래서 픽 웃으며, 그까지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려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한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걸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일이 잘못되어 보조 배달원 자리까지 내쫓기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뭘 할 수 있냐? 매정한 세상, 그죠? 뭐 사실 모르겠다. 물론 신문 배달이 아주 멍청이나 하기 힘들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잘 가르치고 하면 걔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정해, 비정해. 뭐 그런 걸 이제 나타내는 거고, 이게 이제 주제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 안엔 다니지만,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사대문을 얘기해요.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못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자, 그래서 황수건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드러납니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써놨죠? 주제와의 관련성. 헌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을 하였다.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뭐 이렇게 좀 웃긴 사람, 이상한 사람, 뭐 이렇게 뭐 모자란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스운 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1화 1이라고 써 있죠. 그럼 2도 있다는 얘기죠. 뒤에 보면 이제 1화 2도 있어요. 자, 첫 번째 1화. 삼산학교의 급사로, 급사, 뭐 소사라고도 하고요. 잡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잡일하는 사람.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때 삼산학교에다 남겨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 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 말대로 옮겨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겨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갔을 때 새 손님이 오면 학교에 손님이 오면 을에 손님을 앉혀놓고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놓고 앉아서 곧 자기류의 만담산매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그 손님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꿩고기 좋아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 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에? 한 번은 도항무구에서 시약관이 나온 것을, 어머나, 지금으로 치면 장학사예요. 장학사. 에? 여러분 학교에 장학사가 온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장학사 오면 선생님들 막
대청소 시키고 난리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장학사가 학교 입장에서. 근데 그 장학사가 나왔는데 걷다 대고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이따위로 대접을 했다. 일본말을 못하니 만담은 못하고 다행이다. 마주 앉아 자꾸 일본말 연습을 했다. 센세이 히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히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가 후리마스까? 히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말을 한 거예요. 밑에 보면 뜻을 써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까? 이게 앞뒤 말도 안 맞죠. 자기 아는 말 그냥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시약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아이,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웃었는데 10번 20번을 되풀이하니까 화가 났어요.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종을 수동으로 쳤단 말이에요. 땡땡땡땡땡 이렇게. 에? 진짜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종소리가 안 나. 왜? 이거 하고 있으니까. 히야메가 후리마스 유키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카 하는 판이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일화예요.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몰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너희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 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으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삐 하교죠 하교. 하교를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30분 만에 함부로 다 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진짜로 사람이 종을 치니까 대충 치는 거야. 빨리빨리 집에 가려고 빨리빨리 치는 거야. 어때요? 모자라죠? 네, 모자랍니다. 모자라지만 이거 좀 체크해 주세요. 모자라지만 천진하고 순수한 성격. 황수건의 성격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뵙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갔다. 반가웠다. 직접 드러났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잘 옵쇼? 잘 오나요? 뭐 이런 얘기죠.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온 듯 묻는다. 잘 오우. 왜 그러우? 한즉 또 늦지도 않고쇼. 일찍이 제 때마다 꼭 옵쇼? 한다. 일찍이는 일찍. 당신이 돌릴 때보다 3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우. 하니 그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며 여기 보시면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언어적 표현 여러분 모르시면 나중에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단어가 화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나오거든요.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 표정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걸 비언어적 표현이라 그래요.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일러 바치지.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그런데죠 선생님 왜 그러우? 삼산학교의 말씀에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3개 생겼습죠. 근력은 힘이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 모르겠소.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를 희죽거리며 제가 거기를 또 들어가 보려고쇼. 운동을 합죠. 한다. 그 다음 보시면 어떻게 운동을 하오? 자, 운동이 힘을 키우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앞에서 얘가 근력을 물어본 다음 운동을 합조라고 하니까 아 근력을 세게 하려고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운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랬더니 얘가 뭐래요. 그까짓 거 날마다 사무실로 갑죠. 다시 써달라고 졸라댔죠. 라고 했잖아요. 이게 운동을 하는 방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부탁을 하러 다닌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데쇼. 이 녀석이 막 불끈댑니다. 그려. 그래 한번 싸움을 해야 할 텐데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를 알아야 덤벼들 텐데쇼. 허허.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단 매만 맞지. 맞장구를 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걔 쫓아내고 나 써달라고 가서 부탁을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걷다 대고 맞장구를 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죠. 어쩐 적엔 큰 돌멩이를 하나 굴려다 삼산학교 대문에 놨습죠. 밑에 보시면 써놨죠. 엉뚱한 황수건의 행동.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없었는데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렸는지 번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요. 제 길. 그러니까 이제 힘을 가늠해 보려고, 힘을 시험해 보려고, 걔가 나보다 힘이 센지 약한지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이런 행동을 한 거죠.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뭘 생각한데 손뼉을 탁 치더니, 그런데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습죠. 여러분, 우두는 천연두의 예방 접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제 백신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천연두라는 질병, 이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질병이죠. 이 천연두라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천연두를 소한테 넣어요. 이 질병을. 그런 다음 그 소가 항체를 만들면 그걸 이제 인간에게 맞추는 거죠. 그게 우두예요. 그래서 우자, 소우자를 쓰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우두 백신인데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었죠. 우두를 맞지 말라는 거예요.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요?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자, 이 마마는 여러분 천연두를 이르는 말인데, 이 천연두라는 질병이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두라는 말 자체가 금기였어요. 네, 금기. 그리고 천연두 대신 완곡하게 부르는 말, 이게 완곡어라 그래요. 네, 천연두를 완곡하게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어의 주술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언어가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연두라는 말을 하면 천연두가 찾아온다고 믿었어. 그 귀신이. 그래서 천연두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돌려서 말한 거예요. 아무튼 천연두가 마마가 다닌다고 우두를 넣는답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답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며, 이걸 보십시오. 저도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죠.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렇디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내가 생각해냈습죠. 한다. 왜 그렇소? 하고 괜히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됩쇼. 딴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다는 거죠. 자의적 해석. 자기 생각이 그런 건데 마치 자기가 알아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특정한 근거가 없고 이건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두를 넣었다, 근력이 줄었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주는구나. 이렇게 인과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아닌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 까마귀가 푸득 날았더니 배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배는 그냥 익어서 떨어진 거고 하필 까마귀가 그때 난 것뿐이야. 근데 이걸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인과관계로 오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 자,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딴소리 하는 겁니다. 삼산학교 그 녀석도 우두만 넣었으면 그까짓 건 무서울 것 없는데 쇼. 그걸 모르겠거든요. 걔가 우두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이거죠,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그게 용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황수건을 생각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하다.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소? 들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건 누가 고스카이 노릇을 합쇼. 고스카이는 일본어겠죠. 소사, 앞에서 얘기했던 급사, 자빌꾼이란 뜻이에요.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하게 장사를 할 텐데쇼. 무슨 장사? 방학 될 때까지 참외 장사도 하고 싶쇼. 참외.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장사, 도화지 장사 막 합죠.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얼마나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데쇼. 선생들보다
자기를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황수건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엉뚱하고 천진난만하고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이런 친구죠. 아무튼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와, 그러니까 장사한다고 하니까 장사 미천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3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 어리고 연민 어린 그런 시선을 볼 수가 있죠.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였다. 나도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어? 돈 빌려주고 야 열심히 해보고 안 남으면 괜찮아. 안 줘도 그냥 준 거죠 거의 이 정도면. 그죠? 그는 3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고 부쇼 하고 나 없는데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 다음 보시면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했겠죠, 뭐 그죠? 들으니 자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건의 요약적 제시, 요약적 서술이 사용됐다.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실패했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진짜 도망갔네요.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금슬이 괜찮다는 건 부부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괜찮았건만 동서가 몇 견이게 굴어 달아나는 것이란다. 동서는 남편의 남자 형제의 부인. 이게 동서예요. 남편의 남자 형제의 부인.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가 있으면 너희의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 삼촌의 부인. 그러니까 작은 엄마죠. 작은 엄마 또는 큰 엄마. 작은 어머니나 큰 엄마가 너희의 어머니하고는 동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난 것이란다. 남편만 남 같으면 남 같다는 건 여기 나온 말로 치자면 반편이가 아니면 그러니까 좀 남들처럼 일 열심히 해서 차곡차곡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죠. 반편이가 아니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그러니까 같이 안 살아도 되잖아. 독립해서 살아도 되잖아. 근데 남편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 독립을 못할 것 같아 평생. 뭐 이거 보조 배달원 하고 있는데 한 달에 3원 버는데 못 벌죠. 지금 내가 그한테 장사해보라고 준 게 3원이야. 그죠? 근데 황수건은 한 달에 3원 벌어. 그러니까 사실 꽤 이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거예요. 큰 돈은 아닌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고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나는 것이라고 한다. 아니 달아났는데 어떻게 왜 달아났는지는 어떻게 하는 거지? 다 말해주고 갔나? 달아날 때?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만의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황수건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고맙잖아요. 나한테 고마우니까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포도를 가져온 거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오는 것을 직각하다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즉시 깨달았다. 깨달을 각자예요.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황수건의 마음은 알겠죠, 여러분. 그 고마운데 내가 뭘 줄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포도원에 포도가 잘 익은 걸 보니까 생각이 난 거겠죠. 그래서 들고 그냥 온 거야. 근데 또 그걸 몰래 들고 왔어야 되는데 걸린 거지.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제 그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렸겠죠. 그는 다섯 송이의 포도를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껴 먹었다. 황수건의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황수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애틋해하고 있습니다.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사대문.
늦어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비단입니다. 비단. 비단을 깐 것 같았다. 예뻤단 얘기죠. 자, 이게 서정적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포도원길을 올라오느라니까 누가 막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미 다카다메이 키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이게 뜻이 나와요. 여기 보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당시 유행했던 일본 가요의 한 구절인데 이게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는 게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삶에 지친 황수건의 모습과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를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 듯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른 채 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입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며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뻑뻑 팔며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그래서 이제 황수건의 고단한 삶을, 쉽지 않은 삶을 알 수가 있고, 사실 이거를 그 현진건이나 이런 작가들한테 갖다 놓으면 이런 내용을 쓸 때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너무너무 비극적으로 그려낸단 말이야. 근데 이태주는 이거를 굉장한 비극으로 그려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다. 짧고 서정적이고 압축적인 이런 문장을 통해서 비극성을 좀 약화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달밤의 애상적 분위기를 통해 황수건의 외로운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정적 분위기를 통해서 여운을 남기는 결말.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제가 별표 해놨어요. 달밤의 기능, 이건 꼭 하셔야 되는데 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상황 비극적 결말을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 그러니까 비극성을 약화한다는 얘기예요.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십니다. 자, 밑에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한번 볼게요.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요. 배경은 일제강점기 서울 성북동. 공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주제는 사회적 약자 황수건에 대한 연민과 애정입니다. 특징, 달밤이라는 배경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밑에는 줄거리. 자, 황수건을 보고 시골이라는 것을 체감했다. 근데 이걸 순박한 시골의 정취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 황수건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죠. 황수건의 소원을 물었더니 원배달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보조배달로 해서 잘렸어요. 나는 황수건에게 참외장사 미천으로 3원을 주었지만 황수건은 그 뒤로 오지 않고 들리는 소식에는 참외장사가 실패했고 황수건의 아내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황수건이 불쑥 찾아와서 훔쳐온 포도를 주고 포도 주인에게 끌려가죠. 나는 포도값을 대신 물어주고 포도를 음미하며 황수건의 순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달밤의 길에서 마주쳤는데 삶의 고단함을 의미하는 노래 사케와 나모시기를 부르면서 지나갔고요. 나는 연민을 느낍니다. 이렇게 줄거리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